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추신남의 안정영입니다. 와, 40번째 추신남입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52주를 1년으로 치니까 이제 1년이 거의 다 되어 가네요. 계속적으로 52주 정도 되면 이제 여러분들이 거의 면접 최종 끝날 때쯤 되겠다. 그죠? 아무튼 그때까지 어떻게 보면 아직은 뭐 제 방송은 자극적인 것들이 자극적인 것들이라 하면 자소서 이렇게 써라 뭐 이런 것들인데 아직 그런 거는 없지만 여러분들이 자기소개서를 쓰고 면접 때 보실 때에 물론 면접은 제가 해드릴 겁니다. 지금 제가 하나씩 만들어 놓고 있어요. 그런 때에 뭐 도움이 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근거 자료가 된다라고 생각해서 할 테니까 여러분들 다른 영상도 많이 보시고 또 신문 보셔야 되니까 제 영상도 함께 곁들여 주면서 추신남 함께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추신남 많이 따라잡았습니다. 많이 따라잡았고요. 총 18개의 기사가 있는데 9개 나눠서 한번 볼게요. 첫 번째 기사는 국제경제 기사입니다. 글로벌 복합 불황이다. 그래서 수요와 공급이 동시에 충격을 받는다 라고 하는 조금 안 좋은 기사긴 합니다. 자, 무역전쟁, 미국과 중국이죠. 무역전쟁으로 글로벌 공급망이 파괴됨으로써 수요와 공급 동시에 충격을 받고 있다. IMF, 미국과 중국 무역 갈등으로 내년까지 GDP가 0.8%, 0.1%만 감소해도 어마어마한 건데 0.8% 감소한다고 하네요. 미국의 제조업 경기는 3년 만에 위축되었고 G2발 복합 불황 예측 어렵다라고 하는 겁니다. 제가 지금 이 돋보기를 꽉 누르는데도 이게 잘 안 되네요. 이게 되게 좀 안 되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은 제가 링크를 달아드릴 테니까 요거에 관련된 표를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미중 무역 전쟁이 격화되면서 글로벌 국가별 교역이 위축됐죠. 그러다 보니까 수입, 소비자 가격이 상승했고 가격 상승하니까 당연히 소비가 위축되겠죠. 그러다 보니까 또 공급까지 사람들이 안 사게 되니까 공급도 당연히 줄어들겠죠. 공급과 수요의 동반 위축, 그럼으로써 글로벌 경기 침체가 심화된다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두 번째 단락만 좀 볼까요? 글로벌 복합 불황이란 미중 무역 전쟁으로 보호무역주의가 부상하면서 글로벌 공급망이 흔들려서 이에 의존해오던 제조업체가 타격을 받고 만들기 힘드니까 이러한 공급 충격으로 당연히 가격이 올라가니까 소비는 위축된다. 그럼으로써 또 공급은 또 줄어들게 되겠죠. 사람들이 안 사니까. 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비관적으로 본 기사는 맞긴 한 것 같아요. 그런데 미중 무역 분쟁이 어떠한 영향을 미치느냐라고 하는 관점에서 봤을 때는 저는 괜찮은 기사라고 생각합니다. 좀 재미는 하나도 없고요. 좀 어렵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이 팩트 기사로서 아니면 충분히 발생할 수 있는 그런 거시경제의 기사로서 국제경제의 기사로서 한번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에 취업 뉴스입니다. 금융권 채용 키워드는 땡땡땡이다. 바로 디지털이죠. 은행 혁신을 이끌 뱅커를 찾는다 라고 얘기해서 디지털입니다. 시중은행과 금융공기업 하반기 3,000명 채용 많이 뽑네요. AI와 빅데이터 인재 채용 위해서 국민은행은 신입 ICT 부문을 신설했고 하나은행은 필기에서 디지털 역량을 평가한다. 블라인드 전형 확대로 필기가 강화된다라고 하는 점은 여러분들이 더 잘 알고 계실 거고 문과 이과를 넘어선 통합 인재가 각광받고 있다는 겁니다. DDP에서 열렸던 금융권 공동 채용 박람회 그 내용입니다. 신한이 370명, KB가 550, 우리가 450, 하나은행이 400, NH농협이 400, 대구 60. 국민은행이 제일 많이 뽑네요. AI 면접 전형 도입했다는 거죠. 요거 볼까요? 인공지능 분야를 포함한 IT 전문 인력 채용을 위한 전형을 따로 만들고 개인, 기업, 투자은행 업무를 가리지 않고 전방위에서 활약할 올라운드 플레이어를 뽑는다. 모바일 뱅킹이 금융거래의 대세가 되고 핀테크 활용이 미래 성장을 위한 핵심 요소가 되는 등 확 달라진 업계 현실에 맞춘 인재 채용이다. 해커톤, AI 챌린지 등의 수상자에게는 서류 전형 또는 필기 전형 면제 혜택도 줄 것이다. 개발 업무 외에도 신사업 기획, 운영 등 다양한 업무 분야가 있는 만큼 전공 자격 제한은 없다. NH농협도 역시 마찬가지로 빅데이터 분석, 블록체인 기획, UI, UX 설계 등 향후 당행의 디지털 변화를 이끌어갈 인재를 채용하는 것 초점을 맞출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여러분들이 뭐 이걸 잘한다라고 해서 뽑힌다라기보단 결국에는 이런 기본적인 역량을 갖고 있다라고 하는 부분이 중요할 것 같고요. 어찌됐건 들어가면 현장 나갈 거잖아요. 그쵸? 제가 어저께 그 캐치 TV에 나오는 캐치랩 거기에서 은행 인터뷰하는 거, 은행 국민은행이신가 봐요. 한 2년 차인가? 그분이 아마 딱 여러분들 수준에 맞는 내용들을 좀 얘기해 주실 것 같아요. 그래서 은행이 무슨 일들을 하고 있는지, 사실 뭐 연봉이라든지 이런 복리후생보다도 어떤 일들을 하고 있고 뭐가 힘들고 이런 부분들을 좀 얘기해 주면 좋은데, 제가 직업방송에 놓은 금융영업 그 부분과 그 다음에 이분의 인터뷰를 좀 보시고요. 은행 관련해서 면접 때 이제 실제 나왔을 때 제가 은행 관련 면접에서 어떤 식으로 할지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그 일이 무슨 일인지를 알고 머릿속으로 그리고 있으면 좀 쉬워지거든요. 그런 관점으로 좀 한번 그것도 찾아서 보시죠. 두 번째는 뭐냐면 본인이 뽑혀야 하는 이유를 또박또박 설명해야. 이건 당연한 거 아니야? 은행 임원이 알려주는 면접 팁, 막 오른 하반기 공채라는 겁니다. 면접에서는 인성부터 직무 역량을 아우르는 폭넓은 검증이 이루어진다. 전형 전체에 걸쳐 거짓 없이 있는 그대로 본인의 경험과 생각을 표현해야 된다. 지원서에 거짓되거나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베껴 쓴 내용이 있다면 면접위원회 질문 공세 과정에서 탄론할 수밖에 없다. 뭐 당연한 부분이긴 하죠. 그 다음에 은행원은 고객을 상대해야 된다. 다른 직원과 함께 조직 생활을 해야 하는 만큼 인성평가도 중요한 부분이다. 그래서 여러 명의 지원자가 함께 전형을 치르는 집단 토론, 합숙 면접 자연스럽게 드러나게 된다. 집단 토론은 사실 여러분들이 트레이닝을 많이 하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걸러내기 힘들어서 뭐 페이크를 많이 줄 거고요. 합숙 면접이 진짜 여러분들 모습 보이기 제일 좋아요. 한계 상황 몰고 가면 여러분들도 이제 슬슬 아우 때려쳐야 되겠다, 아우 짜증난다, 이런 것들이 얼굴에 드러나거든요. 합숙 면접은 정말 심플하게 착한 사람이 좀 붙는 면접이라고 좀 볼 수 있어요. 아무튼 이것도 제가 면접 때 하나하나씩 좀 응용을 해서 취스쇼로 좀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취업 뉴스, 공기업 채용의 직무 역량, 바로 PT와 집단 토론을 활용한다라고 하는 내용이죠. 공기업 면접은 참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관련해서 어떤 식으로 좀 준비해야 될지, 역시 이것도 제가 PT 면접 역시 회사와 직무 관련 내용이 주제로 주어진다. 수자원공사 신재생 에너지 중에서 풍력, 태양광의 확대 방안, 겨울철 전력난 원인 해결 방안에 제시되는 시기다. 이슈에 대한 본인의 아이디어를 제시하는 것이 중요하다. 에너지 이쪽이니까요. 그래서 관련된 내용들을 평소에 좀 알고 있고 자료가 아마 주어질 겁니다. 무에서 하라고 하면 여러분들도 힘들고 평가자도 힘들 테니까 다 거기에 있는 자료들을 좀 소싱을 잘 하셔서 믹스를 잘 하셔서 여러분들의 생각으로 끌고 가는 그런 연습을 좀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것도 제가 나중에 취수쇼로 풀게요. 다음에 프랜차이즈 산업 갑시다. 폴바셋, 여러분들은 폴바셋 좋아합니까? 전 커피가 시어서 2천억 매출 전략입니다. 2022년에 매출 2천억, 브랜드 론칭 10주년 비전 발표. 커피 시장은 이미 포화야. 하지만 우리는 뭘로 간다? 프리미엄 메뉴로 신시장 개척한다. 캡슐 상품 등 판매 채널 다각화한다. 우린 이 두 가지 전략이 중요하죠. 프리미엄 메뉴와 판매 채널 다각화. 전 여기 항상 갈 때마다 이 상하목장 밀크 아이스크림 먹거든요. 참 맛있어요. 요거 갑시다. 15일 폴바셋은 브랜드 론칭 10주년을 맞아서 2022에 매출 2천억 원 목표. 그럼 스타벅스가 참 대단하긴 한 거예요. 1조가 넘으니까. 폴바셋은 그러나 매장 수를 급히 늘리기보다는 내실 경영을 강조하며 품질과 타협하지 않는다. 맛있는 커피, 최고의 서비스로 다시 찾고 싶은 휴식 공간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스페셜티 커피 전문점이라는 새로운 영역을 개척했다. 지금은 스타벅스 리저브 있죠. 그다음 블루보틀 등 스페셜티 커피가 대중화해 있었지만 사실 폴바셋이 그걸로 처음에 포지셔닝을 했죠. 오케이. 그래서 그러한 내용으로서 가겠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걸 보고 폴바셋을 지원하라 해. 그런 의미는 아닌 거고. 이미 포화, 시장은 포화란 말이죠. 너 그럼 우리 어떻게 먹고 살 거냐. 제가 어저께 잡코리아에서 현대백화점 그룹 관련된 채용, 그 캠퍼스 리크루팅 이거 관련해서 좀 팁 좀 드리고 왔는데 거기에도 이런 질문 나온다는 거죠. 야, 백화점 시장 포화잖아. 야, 홈쇼핑 시장 포화잖아. 우리 어떻게 먹고 살아야 되냐? 이런 거 해야 하는 거예요. 프리미엄 메뉴 해야 된다. 판매 채널 다각화해야 된다. 유통이지 않습니까? 여기에 있는 거 여기다 써먹는데 그거에 대한 근개, 여러분들의 아이디어를 갖다 집어넣으면 되니까 이런 두 가지를 꼭 파악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거시경제 땡땡의 우수 상장사, 아무래도 실적이 나왔겠죠. 실적이 가장 영향을 주는 것은 환율이 되겠죠.
그래서 환율에 웃었다. 4분기 영업이익 5.6% 회복. 4분기 실적 전망입니다. 살펴보니까 3분기에 36% 급락하며 바닥을 찍고 증가하면서 1년 감소세 끝낼 듯. 자, 강달러가 기업 실적 끌어올린다. 강달러 원화의 값이 떨어진다. 1달러 1,000원이던 것이 1달러 1,100원이 되는 거죠. 수출 기업은 어때요? 우리나라 대다수 수출 기업이잖아. 수출 기업은 달러로 결제를 받으니까 그 금액을 환전하면 1,000원 받던 걸 1,100원 받는다에 아주 심플한 형태로 이해하시면 이게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환율은 정말 여러분들이 꼭 알고 가셔야 되는 개념입니다. 물론 제가 말씀드린 대로 그렇게 간단하게 심플하게 모든 실적이 이루어지지는 않겠지만 가장 기본적인 메커니즘은 이해하고 가자는 거죠. 그거에 관련된 내용이니까 한번 쭉 읽어보시고요. 달러 가치가 올라간다, 원화 가치가 떨어진다, 그럼 수출 기업은 좋다, 이렇게까지 1차적으로 생각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오케이. 다음 식품산업 갑시다. 외국인 입맛잡은 땡땡. 바로 무엇이 K푸드 대표 선수가 됐냐? 의외로 생각지도 않았던 만두죠. CJ 제일제당 올해 해외 매출 작년보다 65% 증가 5,600억. 중국과 일본 업체가 주도해온 만두 시장을 전체 매출 내년 1위로 올라설 듯. 신개념 만두 군교자 맛있겠다. 파전 불고기 맛으로 내년 해외 공략입니다. 원래는 참 이 비비고 비빔밥으로 가려고 했는데 만두가 묻어 걸렸죠. CJ 제일제당에 따르면 비비고 만두를 중심으로 한 해외 매출이 올해 5,600억 원에 달해 전년보다 무려 65% 증가할 것이다는 것입니다. 자, CJ 제일제당의 성공 비결 철저한 현지화 전략이라는 분석이다. CJ 제일제당은 얇은 만두피에 현지인이 선호하는 닭고기, 치킨 만두. 그래서 중국 업체들 덕분에 만두에 대한 인지도가 높던 미국 소비자들은 우리 한국 업체 한입 크기로 먹기 편하고 채소까지 들어가 건강식으로 분류되는 K만두에 더 열광하게 됐다는 거죠. 오케이. 군교자를 기존 왕교자 못지않은 히트 상품으로 육성할 계획이다. 국내 소비자 반응을 거친 후 해외에서 본격적으로 출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만두를 이렇게 좋아하는지, 저도 만두를 이렇게 좋아하는지 몰랐네요. 아무튼 엄청 잘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 핀테크. 은행과 손잡은 연 5% 적금이 뜬다. 핀테크 어렴풋이 알고 계시지만 핀테크 뭐야? 라고 얘기했을 때 구체적으로 여러분들 어떤 상품을 떠올려야 되거든요. 그런 것들입니다. 은행과 핀테크 손잡은 연 5% 적금이 뜬다. 5% 적금 엄청 많이 주네. SC제일은행 페이코 연 5% 적금. 내주 선착순 1만 명 한정 판매. 금융사와 제휴를 맺은 핀테크 플랫폼 사용료를 받아서 수익을 내고 고객엔 캐시백 돌려줘 윈윈. 자, 이게 좀 떴으면 좋겠는데 이게 왜 안 뜨는 거야? 잠깐만, 제가 이걸 제 지문이 됐다. 자, 금융 캐시백 혜택 쏠쏠한 플랫폼 제휴 은행 예적금입니다. 자, 플랫폼사와 은행사가 결합됐다는 거죠. 페이코가 SC제일은행이랑 해서 적금을 만들었어요. 적금 금리 1.6%의 페이코 포인트 캐시백으로 연 최고 5%까지 준다. 라는 거죠. 그 다음에 핑크가 SK텔레콤, DGB 대구은행과 같이 해서 SKT 고객 대상으로 기본금리 주고 핀트 캐시백 등 우대금리 합쳐 연 최고 5%까지 준다라는 거죠. 그래서 은행 자체의 예금은 사실 낮잖아요. 율이 높다고 볼 수는 없으니까 그거를 이런 어떤 IT 업체들과 합쳐서 이 사람들이 이쪽 업체에서 캐시백으로 준다는 거죠. 그래서 플랫폼 사용료를 받는 거고 그거에 대한 혜택 중의 일부를 고객한테 주는 이런 것을 핀테크라고 여러분들 좀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요거 봅시다. 간편 결제라든지 아니면 송금이라든지 이런 걸로 핀테크 플랫폼 업체들이 성장했죠. 기존 금융사와 제휴해서 새 수익원을 발굴하고 서비스 범위를 종합 금융으로 확장하는 추세다라는 거죠. 그래서 개인 고객한테는 이런 송금이라든지 결제 수수료 면제해주면 뭐 먹고 살아요. 출혈을 감수하면서 이용자를 늘려왔는데 제휴금융사에서 플랫폼 사용료를 받아서 수익을 낸다라고 합니다. 읽어보시면 핀테크 업체들이 어떻게 먹고 사는지에 대해서 이해할 수 있을 겁니다. 다음 8번째, LG디플 다시 뛴다 해서 수장이 바뀌었죠. 흑자전환 조직쇄신 최대 과제다. 타이틀만 볼게요. 정호영 LG화학 사장 전격 선임. 올레드 투자를 이끈 한상봉 부회장 용태 의사 밝혔고요. 누가 들어왔냐? 재무통이 들어왔다는 게 무엇입니까? 회사의 자금을 집행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겠다. 그게 지금의 기조란 거죠. 6년간 디스플레이 재직 경험, 새 성장 동력 발굴 적임자로. 그래서 수익 구조 개선. 자, 실적입니다. 실적 계속 마이너스 나고 있죠.
수익 구조 개선과 조직 분위기 쇄신해야 된다. TV용 올레드 패널 지배력 유지와 투자해야 된다. 수익 나쁜 LCD 생산 라인은 효율화시키고 일본의 수출 규제 등 불확실성에 대응해야 되고 차와 상업용 패널 등 성장 동력을 강화해야 된다. 제가 LG디플을 개인적으로 좋아해서 워낙 예전에도 잘 나갔던 회사라서 LG디플 기사는 제가 한상봉 부회장일 때 또 좀 계속적으로 보여드렸는데 좀 잘 됐으면 좋겠네요. 살아나야죠. 삼성디플도 그렇고 LG디플도 그렇고 중국에 질 순 없죠. 그런 관점으로 봐주시고요. 일부 마지막 기사입니다. 토종 OTT 출범했다. 넷플릭스의 도전장. SKT 방송 3사 통합한 OTT 18일부터 본격 서비스 돌입. 넷플릭스, 유튜브 등 외국계가 급속도로 잠식하고 있는 국내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 시장의 본격적인 전쟁의 서막이 시작된다. 앞으로 웨이브 서비스가 국내 OTT 시장의 선도자로서 다양한 시장 참여자들과 공정한 경제, 유기적 교류 협력을 촉진하고 이용자에게 최고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국내 시장의 성장과 발전에 기여하는 동시에 방송 미디어 산업의 지평을 세계로 넓혀주라 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갖고 왔습니다. 그래서 한번 기존 푹TV의 동시 접속, 화질, 제휴 서비스에 따른 복잡한 요금 체계를 단순화했다. 그 다음에 좀 나눠서 동시 접속 회선도 제공한다. 넷플릭스가 갖고 있는 장점들을 좀 많이 결합했고요. 일단 지상파 3사를 다 합쳐놨다라고 하는 거에서 저도 IPTV를 통해서 다시 보긴 하는데 너무 비싸요. 그래서 좀 가입할 의향이 있는데 여기 댓글을 보니까 지상파 3사 다 해서 한 달에 뭐 3,000원이나 뭐 이 정도로 해주면 전 국민 다 가입할 거다. 뭐 그런 댓글도 있는 걸로 봐서 소비자들이 무엇을 원하는지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그 다음에 또 제가 어느 칼럼에서 봤는데 결국엔 살아남을 수 있는 길은 양질의 콘텐츠를 계속적으로 공급하느냐에 따라 달려있는 것 같습니다. 아무튼 콘텐츠 쪽을 지원하시는 분들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좀 발전할 수 있는 플랫폼이 되었으면 좋겠네요. 오케이. 40번째 최신남 그 첫 번째는 여기서 마치고요.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